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전세장 대출 받을 거다. 그러니 뭐 주인의 뭐 사인이 필요하다. 이러면요. 자, 이제 그때 그 집.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때 그 집. 내일 참 계약을 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 임차인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가계약금을 쏜 겁니다.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자기가 LH공사에 이제 대출 승인을 넣겠다. 그래서 LH공사에서 대출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본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토요일 날 가계약금 걸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이제 합의하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LH공사에서 대출이 안 나온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가계약금은 돌려주는 조건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아까 승인이 떨어졌대요. 본계약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LH공사에서 대출 받아보신 분 있나요? 내지는 내가 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뭐 보통 이제 빌라가 많습니다. 그 임차인이 LH공사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또는 경매 물건에 걸리면서 가다 보면요, 임차인이 뭐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임차인이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뭐 약간 이제 소득이 이제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전세를 좀 원활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입 임대가 있고요. 매입 임대. 그리고 그 기존 주택 임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 임대라는 거는 LH공사에서 아예 주택을 사요. LH공사가 소유자야. 거기다가 이제 세를 놓는 겁니다. 우리 최씨도박이님께서 LH에서 쫙 사들이더라고요. LH에서 딱 샀어요. 전부 다? 쫙 사가지고 쫙 그냥 전세 놓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식은요. 그냥 소유주는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일반인들이고요. 그 일반인들하고 LH공사가 전세계약을 맺어요. 즉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LH공사랑 전세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LH공사는 다시 세입자랑 또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서류도 많고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저번에 명도한 집이 LH였어요. 우리 이사님, 이게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자율도요. 우리가 그냥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그게 조금 LH공사보다 조금 높아요. 한 0.5%? 1%?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 기간이 싸긴 한데 LH공사는 아주 쌉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해줍니다. 화면에 보시면 임대 조건, 일단 기준이 뭐냐?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32평 이하여야만 요게 됩니다. 내가 40평 아파트에 들어갈 건데 LH 자금을 받고 싶어. 이거 안 돼요. 보통은요, 그냥 뭐 20평대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들이에요. 빌라들은 해봐야 전용 면적이 커야 18평, 2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빌라 쪽에 많이 이제 몰리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도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이 9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런 정도의 제한이 있고요. 이제 만약 내가 이제 9천만 원짜리 얻는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전체 전세금 9천만 원 중에 5%를 내가 그 보증금으로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95%를 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95%에 대해서 이자가 1% 내지는 2%밖에 안 돼요. 되게 싼 거예요. 예. 조건은 2년씩 가는 겁니다. 2년씩 가고 이거는 총 9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LH공사가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 사건 보다 보면요. 가끔 그 전입자 중에 법인이 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법인 중에 LH공사가 전입한 거는요. 무조건 대항력 인정이에요. 물론 이제 그 근저당 날짜랑 따지긴 따질 텐데 근저당보다 빠르잖아요. LH공사 자체가 대항력이 있습니다. LH공사는요. 전입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배당도 받습니다. 전입, 확정, 배당 요구가 다 돼요. LH공사는요. 이건 이제 약간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나랑 LH공사랑 전세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다시 그 LH공사가 진짜로 들어오는 세입자랑 또 다시 전세계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나랑 LH공사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입니다. 내가 임대인, LH공사가 임차인. 다시 LH공사랑 세입자는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전대인, 전차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대차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단계별로 건너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곡동에 그 벌레 우글거리던 빌라. 자, 그 빌라가 이제 1억 4천에 전세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LH공사에서 9천을 대출받고 나머지 5천을 이제 임차인분이 본인 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본인 돈 5천만 원에 나머지 9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 건데 그걸 9천만 원 중에 다시 5%가 보증료가 돼요. 보증료. 그러니까 9천만 원 중에 450만 원을 또 보증금을 내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돈 5천에 450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8,550이 실제 대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8,550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내는 겁니다. 이자. 근데 그 이자가요,
1% 내지는 2%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그 LH공사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요, 기존 주택 전세 임대라고 말을 불러요. 어려워. 꿀잠구님, 그런데 이런 걸 왜 하는 거죠? 이제 자, 왜 하느냐? 결정적으로요, 일반 보험사나 일반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는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 기관인 LH공사 같은 데서 이분들을 이제 일종의 보증보험 가입시키는 형식으로 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말하자면 그 채권이라고 해야 되나? 담보가 확실하잖아요. 집주인한테 전세금 준 거지 이 사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막바로 집주인한테 갑니다. 그리고 만기 되면요, 집주인도요, 이 돈을 세입자를 빼주는 게 아니라 그냥 LH공사로 막바로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계약 만기 되면요, 연락이 와요. 그거 세입자 빼주는 거 아니다. LH공사 쪽으로 빼주는 거다라고 아예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LH공사 입장에서는 이 전세금이라는 이 이제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소득 증빙도 안 되고 해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저 서민 주거 안정 차원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LH공사는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을 거다. 그러니 뭐 주인의 뭐 사인이 필요하다. 이러면요, 부담 없이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내가 사인을 해주고 그러면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대출이 나한테 입금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돈 빼줄 때 내가 그 돈을 임차만 안 빼주면 돼요. 그냥 막바로 은행이나 LH공사 쪽으로만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